게 전월세 시장이 별 문제가 없다. 지금 매물 쌓인다. 전세도 막 이런 또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초의 전월세 시장 상황은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근데 저도 최근에 그 느끼는 게 매도자 네. 분들 중에도 진짜 좀 시장을 회의적으로 봐서 매물을 내놓는 이런 경우들이 진짜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환입니다. 오늘은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고 계신 최호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전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맞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소초동에서 이제 부동산 하고 있는 호재 부동산 대표 최호재입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최근에 네. 최근에 뭐 그런 소식 많아요. 이게 부동산 중개업, 뭐 이사업체 다 망해간다.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서초 불패다, 뭐 이런 것도 많고, 오늘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근황이 어떠신지. 근황이 네. 요즘은 거의 이제 부동산 중개는 네. 사실 망했다. 거의 망했다까지는 아닌데 사실 거의 이제 그냥 갱신을 많이 하시고 네. 계약 갱신을 많이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저조차도 이사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시세가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 전월세 시장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사를 잘 하지 않는 분위기라 네. 예, 저 약간 좀 매매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개 자체는 조금 네. 약간 요즘 뭐 비수기다 정도. 네. 망했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거래량이 네. 그 숫자 상으로도 그렇죠. 엄청 없긴 없잖아요. 네, 진짜. 엄청 줄긴 했죠. 없잖아요. 네. 그 부동산으로 네. 지금 특히 아파트 시장만 네. 따졌을 때는 매매는 거의 진짜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게 네. 지금 그 호재 대표님이 서초동에 계시니까 네네. 지금 뭐 어제랑 그제도 뉴스에 타이틀로 나왔던 게 이제 강남이랑 용산도 주춤하는데 서초만 불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주제로 매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도 뭐 불패인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서초구가 네. 강남구도 물론 엄청 크지만 네. 압구정서부터 저기 세곡동까지 다 강남구로 친다면 네.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서초구도 뭐 반포, 네. 뭐 잠원 지역이랑 또 타 지역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네. 하거든요. 근데 강남이나 용산에 비해서 서초구는 아직 지금 재건축을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뭐 가장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역들보다 가장 늦게 이제 뭐 하락세라고 한다면 네. 가장 늦게 이런 타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앞으로 좀 주춤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미 지금 뭐 이게 흔히 네. 중년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10년 차 이상의 네.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는 사실 실제로 살짝 주춤하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년주택은 지금 네. 약간 좀 보합 상태이고, 네. 근데 아예 신축이거나 이제 재건축을 앞둔 곳은 뭐 거기는 뭐 매물이 없을 정도니까 뭐 나왔다 하면은 네. 사실 거래도 잘 안 되고 전매 제한 때문에. 네. 근데 물건이 나왔다 하면 거기는 거의 이제 계약이 되는 분위기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초 불패라고 지금 나오는 네. 이런 상황이 네. 그러니까 강남이나 용산 대비해서 서초구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많아서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뭔가 이런 시장의 영향을 좀 적게 받고 그렇죠. 그냥 항상 선호도가 높고 그냥 수요가 그렇죠. 있는 이런 그렇죠. 곳이라서 이게 서초구가 지금 이 강남, 서초, 용산 중에서도 좀 제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네. 재건축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네. 많다 보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방배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크게 거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네. 반포 주공도 잠원동도 그렇고 네. 서초는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초구 자체가 지금 네. 막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도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네.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서초구가 요 위기를 네. 뭐 타이밍이 맞고 뭐 네.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요 위기를 잘 벗어나면 네. 또 상승장에는 또 앞으로 쭉쭉 잘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초는 지금 위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뭔가 이제 불패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다른 데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여도 그러니까 사실 뭐 강남 용산이 주춤한 것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 세 개 중에서도 지금 네. 돋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세 개 중에 지금은 이게 제일 상승세가 높고 아직도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뭔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뭐 간다든가 아니면은 더 살아날 것 같다든가 이게 실제로 거래하시면서 느끼는 거는 아 근데 이게 다들 뭐 전문가들도 네. 뭐 얘기하는 게 뭐 네. 뭐 앞으로 좀 위기가 올 것이다. 아파트 의견이 많이 갈리죠, 뭐, 지금. 의견이 네, 많이 진짜 갈리죠. 전문가들도. 더 아니다 아직 더 네. 오를 것이다 이런 네.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네. 막 예를 들면 상승장인데 나홀로 하락한다든지 네. 뭐 지금 약간 보합이거나 그 주춤하는데 네. 그 조정장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 나홀로 뭐 상승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서초구 혼자서 끌어올리기는 사실 네. 불가능한 건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아.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걸 상쇄시키지 않나. 네네. 그래서 서초구 투자하실 때도 지역을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선 지역이다. 여기는 더 이상 네. 개발할 데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차로 넘어가고 있다. 네. 그런 분위기면 다른 지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서초 자체가 서울 주요 지역 중에서도 이제 네. 좀 뭔가 상승을 이끌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도 좀 덜 하락할 곳이면 맞는데 네. 그게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시장 전반적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그거는 내가 흐름을- 모른다. 그건 시장의 흐름을 그 서초구 네. 혼자서 막 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 그냥 운이 좋지 않았나 서초구 입장에서는. 네. 예, 딱 타이밍이 지금 네. 뭐 공급도 부족한데 네. 재건축이 막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하지 네.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사실 뭐 잠실, 그러니까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네. 강남도 마찬가지고 극과 극인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서초구는 좀 그런 게 좀 적긴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완전히 뭐 완전 A급이다, 1등급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살짝 그 아래에서 전반적으로 다 좀 괜찮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좀 지역 편차가 좀 덜하다. 서초구는 좀 지역 편차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네. 예, 그래서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나.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근데 거래하시면서는 최근에 네. 뭔가 이제 매수자가 있고 또 매도자가 있고 뭐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이런데 네. 어떤 것들이 좀 비율이 많은 느낌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초구에 네. 있다고 해서 서초구 네. 물건만 찾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들 뭐 강남구도 보고 용산도 네, 보고 그쵸. 하는데 근데 매매는 사실 약간 좀 이제 거래가 좀 뜸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 같은 그러니까 경우 매수가 네. 없는 쪽 아니면 물건이 없는 쪽. 매수세가 좀 없는 그쵸. 건가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물건은 좀 나오나요 요즘에는? 물건은 나오죠. 물건은 나오는데 네. 매수자들이 선뜻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조금 네. 어려운 게 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재건축 진행 중인 곳들은 네. 사실상 좀 어렵고 네. 물건이 간혹 나오면 그거는 거래가 될지 몰라도 네. 뭐 이미 지어진 곳들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거죠. 네. 뭐 물건 있어도 매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서초 불패라고 하는 거 안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한강변 뭐 재건축 그렇죠. 단지들이나 이런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 이외에 그 지금 호재 부동산이 있는 네. 뭐 서초동이나 네. 이런 데는 다른 뭐 강남이랑 그냥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근데 서초동도 뭐 서초동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초 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탈바꿈하는 중이고, 네. 뭐 서초 1,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공세가 막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또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 3동까지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황골 탈퇴 중이 아닌가. 서초동, 서초구는 네. 예,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전망은 뭐 모를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또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 해주시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러니까 반포뿐만 아니라 서초동 이런 데도 지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많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서초구 자체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서초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뭐 서울의 주요 요지들은 다 좋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뭐 성수, 용산, 뭐 이촌동 이런 지역들은 뭐 한남동 이런 데는 뭐 어느 정도 공식은 있는 것 같아요. 한강변을 끼고 녹지를 끼고 이런 네.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입지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네. 아파트 가격은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하락이 네. 올 수도 있지만 집가는 변하지 않게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초의 아파트 매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최근에 또 이슈가 있는 게 전월세 시장이 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네. 또 별 문제가 없다. 지금 매물 쌓인다. 전세도 막 이런 또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초의 전월세 시장 상황은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딱 네. 서초 전월세라고 네. 하기도 좀 뭐한 게 네. 일단 저는 거의 제가 담당하는 저기 강남 서초긴 한데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시죠. 전반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월세를 되게 많이 찾으시고 네네. 월세 이 정도 월세 감당이 가능한가 싶은 물건들도 나가는데 네.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전세가 또 안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 영향 때문인 네.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세 집주인들은 근데 이제 임대인들은 네. 전세를 많이 받고 싶어하고 네. 또 임차인들은 네. 그냥 더 내더라도 무조건 월세 찾고 네. 지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조금 안 나가고 월세는 뭐 나왔다면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전에 사실은 네. 그 전세 선호 현상이 좀 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죠. 이게 초저금리 시대였기 네. 때문에 무조건 네, 대출 무조건 받는 전세 게 대출. 예, 전세자금 대출 네. 받는 게 이득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뭐 무조건 월세. 그렇죠. 무조건 월세인데 오. 또 주인들은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네. 예, 금리 올라가니까 네. 아 이거 다 지금 갚아버리고 전세 받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네. 선순위 대출 좀 남기고 네. 그냥 월세 받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네. 금리가 그때 좀 저렴했으니까 네, 네. 그거 대출 말소하기가 좀 그러는데 남기고 싶은데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저 전부 말소하고 싶고 다 갚아버리고 저 전세 받고 싶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네. 또 월세는 또 희귀해지고 네. 그 사람들은 월세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네.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금 전세는 주춤하고 월세는 강세다. 네. 근데 이게 금리 영향으로 네. 월세 선호 현상이 생긴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주인들이 그 월세를 안 하고 네. 전세를 내기를 희망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단순하게 보면은 네. 금리가 나오니까 이제 월세를 올려서 네. 이제 그런 뭐 금리나 세금 이런 것들을 네. 임차인한테 전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쵸. 많이 또 전문가들도 하고 이러는데 네네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좀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거다 임대인들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월세라도 보증금을 좀 더 받는 거를 네. 원하고 전세를 더 희망하죠. 왜냐면 네. 이제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그뭐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세를 어떻게든 많이 받고 싶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세는 소득이 또 잡히잖아요. 네. 그 종합소득세 또 신고도 네. 해야 되고 연 2천만 원이면 저기 합산과세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월세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1억당 뭐 대략 한 30만 원 네. 잡았었는데 지금 네. 한 40만 원. 아파트 시장은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40만 원 정도고 네. 조만간 더 넘지 않을까요? 네. 또 보증금 낮은 월세는 네.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의 아파트 매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그 지금 현업 공인중개사 호재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줘 보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서초구라고 해서 네.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따로 움직이는 지역은 아닌데 네. 서초구가 시기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초구가 변화하는 시기에 지금 네. 약간 이런 부합장이 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위기를 좀 덜 맞고 있다. 리스크 지금 분산 효과가 네.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매매 시장은 아무래도 다른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재건축 지역은 네. 호황이고 네. 그 외의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다고 보고요. 전월세 시장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임대인 더 선호하고 네. 임차인 분들은 월세를 더 선호한다. 아. 그 이유는 다 금리 인상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그 느끼는 게 여기 그 매도자 네.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정이 있어서 뭐 팔아야 돼서 파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좀 시장을 회의적으로 봐서 매물을 내놓는 이런 경우들이 진짜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뭔가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심리만으로도 막 분위기, 심리 이런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장 상황에 또 영향을 주고 예를 들면 수요의 양은 줄고 매물은 어쨌든 막 증가하니까 예를 들면 예정되어 있는 공급량은 똑같이 없는데 네. 그냥 막 분위기만 뭔가 계속 이렇게 막 주입을 하는 거예요. 심리랑 그 분위기를 뭔가 이제 조정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도 사실 여기 뭐 강남이나 이런데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면 뭐 자산이 적은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도 네. 그 영향을 받고 아 팔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심리적인 영향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세금적으로 네. 지금 다주택자들 네.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하니까 그렇죠. 일반세율 그냥 하겠다. 6에서 4주. 그렇죠. 예, 그 일반세율로 하겠다. 중과세 안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근데 완전히 이제 바꾼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뭐 1년, 2년 이 정도 네. 유예 기간. 지금 1년이죠. 1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심리적 영향에 좀 세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양도세 완화했을 때만 해도 별로 반응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팔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일반 세율 맞아도 네.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플러스 이제 회의적인 시장 전망을 막 이제 주입이 되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그렇죠. 가관이잖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같은 맥락의 내용만 계속 나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그 영향이 있더라. 확실히 매물 나오는 거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요즘 좀 드는 것 같아요. 아파트 시장은 네.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도 네. 크고. 그러니까 처음에 양도세 완화 풀어준 게 이제 그 1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분위기가 뭔가 막 이렇게 된다고. 네, 네, 양도세 금리 완화 인상 이후로 네, 좀 양도세 급격하게 완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정부에서도 네. 한 번에 이렇게 막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 실제로 폭락을 해버리면 나라 자체가 네. 난리가 나니까 네. 이렇게 조금씩 혜택을 주는 거. 양도세 완화도 한 번에 저는 이렇게 막 혜택을 왕창 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규제를 조금씩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진짜로 실제로 폭락을 해버리면 네. 모두가 힘들거든요. 네. 나라가 아예 힘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좀 규제를 풀면서 좀 완충 장치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시세 차익에서 세금만큼 혜택을 좀 보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매수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정부의 목표인데 네. 이제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방향이. 근데 네. 정부에서도 근데 막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규제를 근데 풀면은 아파트가 폭락할까요? 아니,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세금분에 대해서 네. 세제 혜택을 좀 보니까 네. 이제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가 이거 떨어졌다, 인력 네.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네. 그 양도 차익에서 이제 세금 내야 될 부분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거는 실제로는 이제 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몫에서 네.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이 뭐 떨어졌다, 뭐 폭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제가 체감하는 것 중에는 이 양도세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은 최근에 여기 뭐 강남 같은 서울 주요 지역의 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는 보유세, 보유세. 네, 종부세가. 근데 이게 또 어젠가요? 그 뭔가 이제 정식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그 전에 내용이 나왔는데 종부세가 또 완화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올해는 그대로 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팔 이유가 그 전보다 또 많이, 그러니까 양도세를 뭐 줄어들든 뭐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일단 그냥 가져가고 싶은 게 디폴트인데 종부세 그렇죠. 때문에 못 가져가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오피스텔도 사고 뭐 꼬마 빌딩도 사고 막 이랬던 건데
이게 종부세가 완화가 되면은 확실히 이 매물이 나올 확률이 진짜 많이 좀 더 줄어들 것 같고. 근데 종부세 세율 자체를 완화시키는 네. 것도 더불어서 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금 약간 좀 둔화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줄고 이런 거 엄청 네. 줄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거대로 된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얘기가 진짜 또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웃긴 상황인 거죠. 양도세도 풀어주고 종부세도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는 이제 팔으라는 네. 그런 시그널인 거고 네. 매도하라는 시그널인 네. 거고 종부세 완화는 임대 줘라 갖고 있고 아. 그 전월세 공급해라 이런 건데 그게 지금 동시에 되는 거죠. 만약에 종부세가 완화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그렇죠. 이게 공정시장 상황이다. 가입 비율도 뭐 90% 뭐 빠른 네. 시간 내에 90%였는데 그것도 점점 좀 줄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강경하게 대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채찍과 네. 당근을 계속 네. 이렇게 주면서 완충 장치도 만들고 팔아라 갖고 있어라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양도세 완화가 사실 1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 뭐 5월 초인가 뭐 그때까지 하는 건데 아니면 뭐 그때까지만 양도세 완화를 하고 제 연장을 안 하고 종부세만 깎아주면 더 계속 이게 그냥 보유하고 그냥 전월세 주라는 것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몰아가는 게 되는 건데 아니면 또 뭐 그런 쪽으로 또 뭐 방향을 잡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좀 지금 정책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건설 자재니 지금 네. 집간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네. 뭐 몇백만 호를 지금 공급을 네. 하겠다 수도권에 이러고 네. 하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 보이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민간 개발도 하면서 네. 공공 개발도 하면서 네. 더불어서 임대차 시장도 좀 더 풀어줘야 되는 음. 분위기니까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알아본 다음에 또 간단한 토크 한번 살짝 이어봤고요. 2부에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네. 서초동 오피스텔에 네. 대한 이야기 한번 또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끊었다 갈까요? 바로 갈까요? 끊었다. 그건 다 하죠.